사흘 연속 200명대 확진, 국내 신규 확진자 지난 주말 이틀 연속 200명대 기록했고 오늘도 223명, 어제 208명, 그제 205명. 자 보세요. 205, 208, 223. 걱정스러운 수치. 수도권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89.9명. 수도권 강원에 예비 경고 내려진 상황인데 정세균 총리 얘기했듯이 1.5단계 격상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가족, 지인을 통한 조용한 전파, 이게 무섭습니다. 청장년층 감염자가 한 달 전보다 10% 증가, 사우나에서도 학교에서도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 상황. 김정인 교수님, 네.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가 223명, 223, 205, 208, 223, 3일 연속 미묘하게. 그런데 주말에는 이 검사 숫자 자체가 이 평일보다는 더 적다면서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덜 받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명이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그런 팩트도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진단검사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영향을 조금 덜 받는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00명이 넘었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2주에는 수능도 대기를 하고 있고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 더군다나 지금 온도 영향을 받거든요. 이제 바이러스가 여름철에는 물론 활성이 낮아지지만 덜 받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받더라도 덜 받는데 반대로 겨울철이 돼서 온도가 낮아지고 건조한 환경이 되면 더 오히려 이제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그러니까 더 상승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염이 좀 더 빨라지고 실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1.5단계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223명 오늘 신규 확진자 수 발생했다는 뉴스부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수능이 이제 정말 2주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17일 앞두고 19일부터 2주간 수능 특별방역, 강사, 직원, 교육부에 매일 건강상태 보고, 확진자 발생 시 학원 정보 공개, 확진 격리자 교육청 신고해야 수능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진 수험생 수능 치를 병원 센터 전국 29개소 마련했고요. 격리자도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 당일에 이상 증세가 있는 학생들은 별도 격리돼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면 박정아 대변인, 네. 수능 시험을 치르다가 수능 시험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의 또 대학과 미래를 결정한. 그런데 수능 시험을 치르다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그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수능 당일에 감독관에게 얘기를 해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 치를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겠어요. 걱정이 많아요. 지금 교육부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이상 있는 학생들은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러나 좀 전에 우리 김정인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잠복기라는 게 있잖아요. 잠복기라는 게 있고 이번 수능만 해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한 40만 명 가까이 있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한 학교에 모여갖고 시험을 보다 보면 이미 감염돼서 잠복기에 있는 학생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생길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당국에서 준비하는 것도 준비를 해야겠지만 우리 각자 철저히 좀 대응을 해야겠고요. 가장 아쉬운 건 사실은 질병당국이 사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냉정하고 좀 차갑게 좀 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뭐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뭐 방역 뭐 이래서 왔다 갔다 한 측면도 있고 1.2단계 올라갔다 1.1단계 내려왔다 다시 1.5단계 검토하고 뭐 이런 우왕좌왕한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다소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질병당국이 경제 너무 한 손가락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챙겨보면서 좀 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좀 차갑게 대응해서 2주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서도 큰 일이 좀 안 생겼으면 하고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도 더 확진자가 발생하는 일도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철저 대비가 필요한 게요. 예컨대 제 주위에도 최근에 편도선염이라든지 몸살을 앓아가지고 그럼 열 나지 않습니까, 몸에. 그럼 이 열 나는 것 자체 때문에 이제 벌벌 떨고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요즘 열 나면은 아무데도 못 들어가잖아요. 이 방송국도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은 수능 아침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몸살 걸린 친구들
편도선염 걸린 친구들이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입구에서 수험장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면 일단 온도가 높게 나오고 그럼 이 친구가 뭐 코로나인지 아닌지 당장에 알 수 없는 알 수 거지 없죠.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어떻게 또 안내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시험 치는 친구들도 예를 들어서 저 뒤쪽에서 누가 콜록콜록 기침하면 신경 곤두세워가지고 그럼요. 그 사람 기침하는데 다 신경 쓰이고 아유 참 이번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벌써 그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저기 앞에 이제 그 가림막이 있지 않습니까? 비말 가림막 53만 개인가 사는 것도 문제인데 저 시험 친 다음에 저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거 가지고도 벌써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예, 수능 시험이 워낙 또 사회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몇몇 조가신문에 우리 정부의 방역 지침이 너무 선택적이다라는 비판의 여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보시죠. 선택적 방역 논란. 그제 전국 곳곳에서 민노총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14개 시도 40곳에서 약 15,000여 명이 쪼개기 집회를 했는데요. 개천절과 한글날 정부가 차벽으로 원천 집회를 봉쇄시켰던 것과 매우 대조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안전수칙을 지켜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민노총은 안전수칙을 지켰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정부에게 비판적인 집회의 시위는 지금보다 코로나19 상황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 봉쇄했고 그렇지 않은 단체의 시위 집회는 너무 무덤덤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선택적 방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일단 지금 뭐 지적한 것처럼 이제 개천절 한글날에 이제 집회를 원천 봉쇄했죠. 사실 뭐 1인 시위까지 다 봉쇄했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차벽으로 시위 장소를 다 에워쌌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신규확진자가 많은 상황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다만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였고 지금은 이제 물론 5단계로 다시 좀 기준이 바뀌었지만 1단계여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었고 지금은 100명 이상을 금지하기 때문에 100명 이내까지가 99명까지 허용했죠. 그런 점에서 민노총이 방역수칙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는 약간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뭐 지금 조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거리두기를 해서 집회를 한 곳도 있고 너무나 산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곳은 이제 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거리두기가 무시돼서 붙어서 이제 다 이동했던 그런 곳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리두기가 제대로 안 지켜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집회가 있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지만 어쨌든 민노총 입장에서는 99명 이내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근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정부의 대응이 아니었나 싶은데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집회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집회가 어쨌든 허용된 범위 내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상황 속에서 집회 관리를 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날씨가 더 추워졌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확산들 더 여지가 더 많아졌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역 산발적 감염이 더 늘어났죠. 그때 예전처럼 대규모 감염이 아니라 34곳이라는 산발적 감염원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집회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앞으로 1, 2주 동안 어떻게 이 집회가 코로나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보면서 영향을 봐야 될 텐데 만약에 확산이 더 됐다 그러면 결국은 또 정부가 느슨한 방역 집회 관리 때문에 오히려 또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 이런 이제 비판을 피할 수 없겠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민노총 집회를 앞두고 자제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지난번 광화문 집회를 앞두고도 대통령이 뭔가 메시지를 냈지 않았습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2단계였기 때문에 굉장히 집회를 엄격하게 관리했었고 사실상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예 집회 자체를 10명 이내 사실상 집회를 못하게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뭐 대통령부터 여당까지 이제 전부 다 엄정 대처 그리고 굉장히 강한 원천 봉쇄 등을 주문했었죠. 그런 점에서 분명히 집회에 대한 메시지의 수위 차이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도 충분히 얘기했지만 집회의 자유 자체를 제한하기 과연 옳으냐 이런 논쟁이 당시 촉발됐었죠. 그런 점에서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쨌든 100명 이내에서 집회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힌 상황이었고 그런 점에서 사실 이제 토요일 날 민노총 집회뿐이 아니라 보수단체 집회도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는 과연 집회가 앞으로의 코로나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서 앞으로의 집회를 관리하는데 어떤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선택적 방역 논란, 정부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경찰 차벽은 자유론에 의거하여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 신고를 반려하고 경찰이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 미일의 논리에 따르면 정당해요. 정당한 제약이에요, 이거는.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지점에서 개입이 정당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지 않으면 정부가 자기의 의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찰 차벽은 불가피했다라고 유시민 이사장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유시민이 자유론을 가지고 또 사기를 친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지성의 문제다. 알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유시민 씨 본인이 정말 몰라서 그런 것 같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진중권 교수가 유시민 씨를 비판하는 이유, 그리고 오늘 조간신문이 정부의 선택적 방역 논란을 비판하는 이유가 박정하 대변인님 뭡니까? 글쎄요, 지금 유시민 이사장은 집회의 자유마저도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진중권 교수는 그 자유론이라는 게 뭐냐,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아침 많은 조간신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 논란이 사실은 있었지만, 그럼 이게 방역을 위한 집회의 자유를 금지하는 거냐, 아니면 집회를 막기 위해서 방역을 활용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 많은 조간신문 얘기, 그 다음에 진중권 교수 얘기는 당시 그러면 집회를 막기 위해서 방역을 활용했다라는 데 손을 들어주고 있는 얘기고요. 유시민 전 장관은 그때는 방역을 위해서 막아도 되고, 지금 엊그제 있었던 민노총의 집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약간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첫째 하나는 정부 정책이라는 건 일관돼야 되는데, 지금 8.15나 한글날 집회와 한글날 때 보수단체 집회와 엊그저께 있었던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너무나 달라요. 노영민 청와대 실장은 심지어 8.15 집회에 관련해 갖고는 일부 주최자들에게 살인자라는 표현까지도 쓸 정도였거든요. 그렇다 보면 정부의 이 집회에 대한 대응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동안 이미 이제 11월 중순이니까 코로나가 국내에서 발생된 지 10달이고 조금 있으면 한 1년 가까이 되는데요. 과연 그동안 추경을 서너 번씩 하면서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질병당국이 얼마나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강원도 일부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역학조사관이 한 명도 늘지 않고 단 한 명이 한 30여만 명 되는 그 시의 역학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질병당국은 그동안 뭘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한번은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 주신 부분, 그 강원 지자체의 역학관리 한 분이 한 번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아직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팩트체크가 안 된 부분이라 그 발언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팩트체크해 본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